송창영의 일파만파 이 시대 핫 이슈들을 보다 깊게 파헤쳐보는 본격 토크쇼입니다. 저는 광주대학교의 송창영 교수고요. 오늘도 역시 또 북일용 우리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회사 직함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뉴시스. 네, 전남광주본부의 대표 맡고 있습니다. 북일용입니다. 대표님이신가요? 본부장입니다. 본부장 겸 본부장이요? 네. 대표님. 그래도 불교 방송 출연하니까 제 신분까지 밝힐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특별시, 네. 소위 서울특별시란 말은 제가 기회가 잘 네. 하는데 네. 광주특별시잖아요. 저희들이 네. 줄여서 네, 네. 저희도 이제 특별시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부심이 지금 있죠. 한 달 지금 네.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자부심이 있죠. 인구가 320만, 네. GRDP가 159조 원. 야, 경제 규모로만 하면 세계 이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민영배 특별시장께서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네, 그러니까. 네네 그것도 자부심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40년 만에 광주와 전남이 통합이 한 뿌리가 통합이 된 거거든요. 이런 네. 뭐 역사적 의미 또 자부심 이런 게 크고 그런 의미는 크지만 지금 한 달을 보면 과도기, 혼란기, 네. 또 격변기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민영배 특별시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통합에 따른 효과가 뭐지? 뭐 40년 만에 통합이다라고 그러고 반도체 클러스터 뭐 800조 원 온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삶이 뭐가 달라졌지? 이런 약간 통합의 효과에 대한 의문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또 어떤 여러 가지 갈등들이 분출하면서 시장, 민영배 시장의 리더십 어떻게 발휘될지 저희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뭐 조직 개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또 폭염도 지금 심각하고 네. 또 반도체 방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클러스터도 있고 너무 우리가 조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조금 언론도 조금 허니문 기간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허니문 기간 한 달 지났는데 많이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가 했다면 진짜 이제 시민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시민들은 시도 통합 그 자체가 목표고 목적이 될 수는 없고요. 네. 시도 통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그렇죠. 나아질 것이냐. 그럼요. 또 우리 후세대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어떤 네.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냐 이런 데 기대가 크죠. 네. 실은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야 통합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하지만 시민들의 눈높이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조직 개편뿐만이 아니라 네. 저는 그 주변에 계시는 언론이나 또 사회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아마 민영배 시장님 계시는 동안에 아마 갈등 해소하다가 임기 다 갈 것 같다. 네. 막 얘기할 정도로 네. 갈등 얘기가 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조직 개편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 개편을 비롯해서 네. 지금 여러 가지 갈등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역의 현안들, 뭐 군공항 이전도 그렇고 전남권의 국립무대 신설 문제도 그렇고 지금 공직사회에서 가장 큰 조직 개편 문제, 실은 이런 것들이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됐던 그런 사안들이긴 합니다. 또 준비 절차가 속도감 있게 속도전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다소 절차적 정당성 또 수기 과정 이런 게 부족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네. 한꺼번에 분출이 돼서 민영배 시장께서도 뭐 지금 경황이 없을 정도로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의 시각이 너무 첨예하게 다른 것 같아요. 네. 광주 쪽하고 네. 전남 쪽하고 40년 동안 이렇게 갈라졌던 게 이렇게 어떤 공직사회 문화가 이렇게 다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첨예한 부분은 종전 근무지 보장 네. 이거 하고 세 개 청사 그러니까 광주청사, 무안청사, 순천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한다. 이 부분이 깔려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조직 개편이고 인사 문제인데 거기에 봉착이 돼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인사가 만사인데 네. 근데 사실은 만약에 정전 근무지를 보장해라? 또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게 그러면 통합한 의도가 없잖아요. 공직자들의 시각하고 일반 시민들의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공직자들은 당장 지금 그렇죠.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인사, 네. 뭐
예산, 감사 이게 이제 기관 유지 기능이라고 네. 하는데요. 이 핵심 부서를 광주청사에 둘 거냐, 무안청사에 둘 거냐 이게 지금 어찌 보면 다 털고 네. 이게 핵심 쟁점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인사 기능이 어디로 가든지 광주에 있든지 그럼요. 남학에 있든지 아무 그건 무관한 것이죠. 오히려 사업 부서, 네. 어떤 민원 부서 이런 부서가 어디로 가느냐에 더 관심이 있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직역 다툼이고 일종의 밥그릇 싸움으로도 비춰질 수 있거든요. 네. 공직자들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겠지만 이런 시민들의 시각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역지사지 해야 되고 또 통합이 됐다면 이제는 큰 틀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 네. 지금 뭐 800조 뭐 군공항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지금 네. 항상 아침에 뉴스만 보면 그런 위주로 네. 되는데 실제 시민들은 통합을 해서 이게 과연 반도체 클러스터가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지금 아직은 전혀 그렇죠. 언제부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일종의 시민들한테는 착시 효과, 착시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800조 원대 반도체 클러스터, 네. 또 뭐 4년간 20조 원 재정 인센티브 네. 이런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 뭐 얘기가 되니까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어서 야 진짜 이거 뭐 개벽 뭐 천지 개벽하는 건가 하는데 정작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는 건 과연 뭐 있느냐. 지금 시골에 계시는 분들, 전남에 사시는 분들은 그럼 통합이 됐으면 전남권, 광주권 자유롭게 오가면서 환승체계, 버스 환승체계가 되지 않겠어? 근데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게 네. 없거든요. 네. 일단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려면 이 광역 교통망, 광역철도, 광역도로, 고속도로 이런 걸로 해서 60분 생활권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의료 체계도 전남하고 광주하고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많이 나죠. 도서벽지 쪽에 가면 네. 거의 뭐 응급의료는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부터 혜택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복지도 77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옛날 네. 광주시하고 전남도가 했던 복지 정책이 이걸 통합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죠. 굉장히 이제 첨예한 것들이 많네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통합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뭐 40년 만에 통합이고 하나 제도부터 습관, 문화 이런 걸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요. 기대도 크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실제 많은 것이죠. 통합에 따른 그런 효과를 보여줘야 될 시민들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 정책들은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바로는 한 발짝도 지금 못 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큰 틀에서 걱정들도 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통합이라든가 반도체 클러스터라든가 뭐 800조 투입하고 이런 큰 틀도 가야 되지만 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투 트랙으로 정확하십니다. 네. 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영배 시장도 학대 간부회에서 똑같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셨어요? 거의 시장급이십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통합 효과가 나오는 정책들을 빨리 발굴하고 진행해라 네. 이렇게 공직자들한테 주문을 했더라고요. 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투트랙으로. 네. 네. 그 우리 저번에 출연하셨을 때도 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과연 통합했었을 때의 그 재정 관련된 거 네. 중앙 정부에서 네. 어떻게 줄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이 논란이 좀 예견을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특별시가 성공할 수 있는 연착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치권 네. 권한 이양과 함께 이 재정 분권입니다. 네. 재정을 얼마나 늘리느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자치구에서는 우리 직접 교부세를 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직접 교부세를 자치구 쪽에 주게 되면 전남에 있는 22개 시군 네. 혹시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 균형을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정부가 통합에 따른 뭐 국세, 지방세 이양, 또 지방 교부세율 상향 조정, 직접 교부 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지원을 해줬어야 하는데 실은 약간 우리들 표현으로 뜨뜻 미지근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뭐 제도를 바꾸려고는 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뭐 국세, 지방세 인양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이 한 8대2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방자치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걸 6대4 정도로는 맞춰야 한다라는 게 이 지방 특히 통합지방정부의 요구인데 아직까지 변화가 없어요. 교부세율을 상향하는 것도 그런 문제고 그런데 자치구하고 또 시군 간에 약간의 이런 치킨 게임 같은 게 좀 벌어지는 네.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 정작 문제는 이 통합특별시의 큰 파이 재정의 큰 틀을 높여야 하는데 예.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분석하기로는 연말까지 세입 세출을 분석했을 때 부족한 재원 부족분만 한 4천억 원 정도 나올 거다라고 그래요? 하거든요. 그리고 채무 부담만 지금 3조 6천억, 광주 쪽이 좀 많아가지고 3조 6천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초기에 통합시가 해야 될 여러 정책들, 초기 비용들을 어떻게 제대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부터가 현실적인 문제예요. 근데 위에서 논의되는 것은 우리 800조 원 반도체 클러스터 4년간 20조 원 이게 오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정작 현실적으로는 그런 재정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거 메꾸다가 판나겠는데 깜짝 못하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지금 국비 지금 요청하는 시기거든요. 네. 내년 예산 편성 네. 앞두고 그래서 민영배 시장께서도 이렇게 들고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야 통합특별시가 연착륙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데 문제는 정부의 어떤 시각, 입장, 스탠스 이게 상반기에 옛날 광주시하고 전남도가 통합에 따른 초기 비용이 한 500억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추경에 반영해달라 올렸었어요. 네.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됐죠. 네. 그게 지금 현 정부가 통합특별시를 바라보는 시각 아닌가. 대통령과 일선 실무부서가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 최근에 또 네. 5개 구청장님들은 네. 방금 지금까지 쭉 얘기해 주셨던 그런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별도의 또 무슨 주장도 하시고 그러시대요.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직접 교부거든요. 네. 지금 자치구는 시군하고 달리 네. 재원조정 교부금이라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네. 그러니까 일선 전남에 있는 시군들은 중앙에서 행안부에서 직접 교부금을 네.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액수 차이가 꽤 많이 크게 그러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직접 교부해달라. 네. 여기는 한 800억 원대 정도 되거든요. 네. 자치구는. 근데 시군으로 가면은 뭐 수천억 원대니까 네. 그 차이가 너무 크죠. 그 어떻게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행안부에서 정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아. 직접 교부할 건지 지금 종전처럼 재원조정 교부금 형태로 광역단체로 내려보내서 그걸 자치구로 배분하든지 이것은 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자치구 구청장 협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우리 김희강 서구청장이 회장 맡고 있는데 그걸 지금 계속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아마 통합특별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협조, 지원 이런 게 네.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네네. 끝나가지고 좀 네. 짧게 몇 가지만 더 네.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호남 이 순회 경선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 모멘텀 시점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최대 승부처고 지금 충청권에서 시작을 했는데 김민석 후보가 약간 앞섰다가 네. 볼경에서는 약간 네. 아주 소폭으로 네. 뒤집혔거든요. 네. 근데 최대 승부처는 호남권 8월 네. 15일이 되는 순회 경선, 호남권 순회 경선이 될 거라고 보는 게 지금 권리당원 수가 전체적으로 152만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에 3분의 1이 호남권에 있습니다. 30%좀 넘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의 정서는 수도권에 또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호남권 8월 15일, 8월 16일 경기 수도권 여기 하게 되면 거의 판가름이 날 걸로 보고 호남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김민석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가서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런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알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가장 더 중요한 게 선호 투표가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 2, 3위 중에 1위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3위 후보가 탈락을 하고 네. 3위 후보가 얻었던 표의 2순위를 누구로 했느냐 이게 어디로 가느냐거든요.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전남 광주 호남권에서는 이 순서인데 송영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 지지자들의 2순위가 어디로 가냐 이 추이를 보면 김민석 쪽으로 한 40, 50%가 가는 것 같고 네. 정청래 쪽으로
한 20% 정도 안팎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이 현 지지율과 선호 투표로 가서 2순위를 합산하는 그 프로테이지로 보면 김민석 후보가 호남에서는 유리한 구도를 점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들은 약간 숨겨진 표들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에는 나타나지 않는 네.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결집이 오게 되면 또 다른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일단 현재 호남의 표심 민심을 읽는다라고 하면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인 1표죠 선거 투표제가 결국은 지금 분위기가 네. 김민석 후보한테 더 이롭게 됐잖아요.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정청래 후보 아닙니까? 1인 1표제하고 선호투표제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1인 1표제는 옛날에 대의원들하고 권리당원이 20대 1 정도였는데 이걸 1대 1로 만드는 거니까 권리당원, 강성 지지층들의 표심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건 정청래 후보가 유리합니다. 네. 선호투표제는 정청래 후보가 마지막까지 당대표 시절에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수용을 한 거거든요. 그것은 친명계 후보인 김민석, 송영길의 어떤 전략적 제휴 이런 게 이루어지면 선호투표제는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한 구도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했었는데 이게 지금 1인 1표제는 정청래 후보한테 좀 유리하고 선호투표제는 김민석, 송영길 후보에게 유리한 그런 구도입니다. 네. 야, 깔끔하게 정리가 이해가 잘 갔습니다. 이게 그렇죠.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네. 아픈 거 또 찌르고 이렇게 지금 언론을 보면 네. 끊임없이 그렇게 유튜브라든가 재생산되고 이렇게 네. 되고 있던데 이게 감정적인 것까지 뭐 박지인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좀 걱정스럽습니다. 소위 정치권 언어로 보면 네. 진보정당은 이렇게 분열로 망한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진짜 전조증세인가 할 정도로 말씀하신 박지, 신천지 또 명청 시작해서. 갈등을 놓고 아주 뭐 첨예하게 또 이게 막 전당대회 끝나면 상대 후보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지금 여기까지 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향후 당권 또 뭐 전국의 주도권뿐만 아니라 총선 공천권 또 다음 차기 대권까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전당대회의 당대표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권력투쟁, 진보정당에서 권력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향후의 후유증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막장 정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역지사지 해야 되고 또 포용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미래를 같이 도모도 해야 되는데 너무 막장 정치를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정서가 그렇게 썩 곱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호남에서도 많이 빠졌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도가. 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뭐 주식 문제도 있고 또 개헌의 뭐 연임 문제 조정식 의장께서 느닷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지금 빠지는 요인인데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할 텐데 오히려 이런 어떤 반감들 중도층이 더 빠지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 지금 그런데도 지지율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하도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장동혁 대표를 보고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상대당 대표가 민주당의 전략적 자산인지 그것은 아마 국민의힘 소속 당원들은 아주 좀 가슴 아프게 받아들일 부분인데 아마 양당 모두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헛발질 잘못한 걸 통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좀 국민들의 민심을 좀 읽고 가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진보와 보수가 좀 건전하게 이렇게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좀 진보 보수 역시도 막장 정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장동혁 대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한동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부동산 네. 또 그렇습니다. 주식 네. 그리고 보안 수사권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네. 굉장히 이렇게 최근에 지지율이 확 이제 그렇습니다. 꺾였지 않습니까? 네, 네. 중도층에서는 많이 좀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서울 쪽은 부동산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아 지금 네. 장난이 아니에요. 네, 주식 폭락 문제 있고 또 지금 전당대회의 어떤 큰 이슈로 보안 수사권이 그렇게 뭐
보안수사권을 폐지하자고 하면 비개혁적인 사람 아니 그 반대죠. 보안수사권을 유지하자고 하면 비개혁적인 그러니까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은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민주당은 어떤 개혁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강성 지지층들만을 보고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향후 총선 또 대선에는 나는 아마 영향이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냐 폐지하냐 이 부분은 형사법 체계에서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줄이냐 마냐로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정치권이 개혁을 하느냐 마냐 개혁의 이슈로만 바라보니까 이게 국민들하고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앵커께서는 저는 이제 방송에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최고위원 나오셨던 분하고 저녁을 하는데 네. 제가 저녁을 많이 네. 하시는 아니 저녁 낮에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검찰이 없는 국가가 있냐 네. 없다. 네.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 예를 들어서 경찰이 잘못했었을 때 크로스 체크를 해서 애꿎은 죄가 없는 사람들을 그래도 또 크로스 체크해 줄 수 있는 안전 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쭈삐쭈삐 하시더니 언젠가는 보안 수사권이 다시 또 한원이 될 거다.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뭐 그런 보안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폐해가 그것 너무 때문에. 컸기 때문에 네. 이런 그 반작용이 큰 것이지 네. 보안 수사권 자체만을 놓고 이게 아주 선의로 활용이 된다면 네. 피해자들 이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형사법 때문에 피해를 입는 그런 것을 막는 그런 체계는 돼야 되는 거죠. 최근에 장영기 사건도 검찰이 이걸 이제 보안 수사권 이슈를 노려서 너무 좀 이렇게 확대해서 막 자료도 릴리스하고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지만 어찌됐든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네. 이걸 먼저 가장 베이스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얘기해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까지만 오늘 할까요? 네, 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이슈 있으면 또 한 번 또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